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눈으로 보이는 분도 아니신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또 귀신과 저승사자의 이러한 존재들을 통해서 보면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듣는다고 하는 것, 또 뭐 촉감을 느끼는 것, 우리의 감각기관이 다 온전하지 못하다. 돌고래보다도 또 동물들, 뭐 개와 같은 이러한 동물들보다도 우리의 감각기관이 뛰어난 것이 아니더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감각기관에 다 의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못 느낀다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후반부에 어떤 생명체의 신비로움을 말씀을 드렸었죠. 약간 좀 징그러운 애벌레가 어떻게 신기하게 번데기가 되고요. 이 번데기에서 한 2주, 3주 지나니까 정말 예쁜 그런 나비가 하늘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춤추면서 날아다니는 그 나비가 태어남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딱따구리 또 기억나세요? 네. 나무를 머리로 막 이렇게 여러 번 내리친다 할지라도 뇌진탕에 걸리지 않고 기이하게 또 나무를 파서 또 거기에 있는 벌레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동일하게 자연 만물들 속에 나타난 또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환경들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능력들, 또 지혜들, 그런 은혜들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지혜를 참 하나님의 작품 속에 들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당신이 살아계심을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인해서 마땅히 경배하는 그러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한 30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만약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떤 무서운 하나님, 또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님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DNA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어떠한 능력 또 지혜,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작품들 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만물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오늘은 DNA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와 이렇게 붕어빵인 그런 자녀들 많이 만나볼 수 있죠. 유명한 그 격투기 선수죠, 김동현 선수. 근데 아들이 누구를 꼭 빼닮았습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빼닮을 수 있었는지. 이 남매는 누구의 아들, 딸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최수종과 하이라의 아들과 딸입니다. 네, 밑에 이렇게 뭐 누구의 인스타그램이 안 써 있다 할지라도 딸이 좀 딱 보니까 하이라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 아십니까? 네, 옥동자 정종철 씨죠. 예, 아들도 좀 웃기네요. 이런 끼가 참 어디서 났는지. 또 이 여자아이는 누군지 아십니까? 네, 눈매만 봐도 이천수 딸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닮았죠? 예, 글씨니까. 예, 그렇죠.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은 유전되었으니까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전 물질 DNA라고 하는 그 유전 물질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사람은 또 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의 개수가 한 60조개에서 한 100조개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이렇게 존귀한 그런 분이세요. 세포가 60조개, 100조개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세포 안에는 이 세포가 이 조그마한 세포 우리 몸의 60조분의 1인데 100조분의 1인데 이 조그마한 세포가 그렇게 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세포는 또 하나의 소우주가 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고 또 확대해서 보면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핵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밑에가 이제 세포 핵이죠. 그리고 세포 핵 안에는 이 염색체가 있어요. 이 염색체 중에서도 이 염색체를 이렇게 확대시켜 보면 이게 이 유전 물질, 이 DNA를 이렇게 볼 수 있죠. 혹시 사람은 염색체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실까요? 네. 총 성염색체 2개 포함해가지고 총 23쌍 46개의 이런 염색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DNA를 처음 발견한 것은 언제일까요? 불과 한 150년 정도 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처음 발견한 사람은 미셸 또는 미셔라고 부르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얼굴에 크게 종기가 난 사람을 수술을 했어요. 이제 농포, 이제 고름이 크게 잡혀 있어가지고 고름을 째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요. 그 고름을 괜히 맛을 보고 싶어한 거예요. 네, 과학자들이 참 특이해요. 기이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더러운 걸 왜 맛을 봐? 그런데 이렇게 찍어서 이제 그 고름을 맛을 봤더니 신맛이 나는 거예요. 왜 신맛이 날까? 네, 사실 이제 이 고름은 무엇이냐면 이제 세균이 몸에 들어오면 세균하고 막 싸우는 것이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의 사체가 또 세균의 사체가 이 고름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백혈구는 특이하게 우리 몸의 혈구 중에서도 백혈구 또 적혈구 혈소판이 있잖아요. 예. 벌써 조금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백혈구만 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맛이 난다는 것은 다른 거에는 신맛이 안 나. 신맛이 난다는 것은 핵에 신맛이 나는 물질이 있구나 이것을 착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에 있는 신맛이 나는 것 그래서 이제 핵산입니다. 이제 신맛이 나는 게 이제 산이니까 이 핵산 이 곧 DNA와 RNA인데요. 핵산 DNA 이 DNA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은 아직 몰랐어요. 여기서 한 70년 정도가 더 지나야 이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DNA 하면은 이제 이렇게 구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나선 구조, 뺑뺑 돌려지는 나선 구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전에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에 아마 이러한 그림들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나선 구조를 발견한 것이 1953년입니다. 이제 왓슨과 크릭이 발견을 하면서 이 구조 발견에서 노벨상을 탄 거예요. 그때 왓슨이 처음 이 DNA를 스케치한 것, 구조를 스케치한 것이 이제 이 왼쪽 그림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좀 비슷합니까? 스케치 어떻게 잘했습니까? 예, 비슷하네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나선 구조. 그래서 노벨상을 탄 논문은 얼마나 이렇게 연구를 해서 길게 써야 이렇게 노벨상을 탈 수 있을까? 보통 논문 쓰면은 책 한 권씩 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노벨상을 쓴 논문인데 딱 2페이지 썼어요. 네, 2페이지 쓰고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2페이지 중에 1페이지는 인용 문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그냥 1페이지 썼는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어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실험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표도 막 여러 개 넣고 그림도 여러 개 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이 DNA 구조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넣은 것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요. 70년 정도만 일찍 태어났어도 네, 이렇게 노벨상을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받았을 텐데요. 네, 네 이렇게 DNA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DNA가 도대체 뭐냐? 우리 몸은 다 단백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고 하지만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단백질입니다. 뭐 머리카락도 단백질이고요, 피부도 단백질이고, 또 근육도 단백질, 뼈도 단백질, 소화기관, 내장도 이렇게 다 단백질로. 또 소화액도 단백질이고, 또 호르몬, 인슐린 들어보셨습니까? 인슐린이라든지 뭐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인슐린이라든지 뭐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 단백질성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양을 만들거나 생명 형상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이 어떻게 이 머리카락이 되고 똑같은 단백질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되고 피부가 되고 장의 점막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소화 효소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까요? 그것이 바로 DNA의 역할인 것입니다. 어떠한 단백질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렇게 DNA에 써 있는 정보를 가지고 DNA에서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DNA가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DNA를 좀 살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또 신비를 좀 느낄 수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DNA를 막 연구를 해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것과 좀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과 비슷하냐면 컴퓨터 디지털 코드와 좀 많이 좀 비슷하다. 컴퓨터 디지털 코드는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고 또 이렇게 문장을 쓰고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컴퓨터가 기억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무엇으로 바꿔서 처리를 하죠? 예, 이진법으로 0과 1로 다 바꿔서 이게 처리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코딩이라고 하고 0과 1로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적은 것을 불러냈을 때 0과 1로 적어져 있던 것을 다시 디코딩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문자로 또는 숫자로 변환돼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컴퓨터가 굉장히 똑똑해 보여도 사실은 뭐예요? 0과 1로만 되어 있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스부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전화기가 없었을 때 전보 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예, 빠른 시간에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죠. 그 전부가 이제 모스부호로 되어 있는데 모스부호도 이 이진법이에요.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보라고요! 저기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SOS 구조 신호예요. 함께 박자를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작! 의주가 기질을 발휘하고 이게 뭐야? 네, 영화에 있는 한 부분을 좀 따왔습니다. 그 유명한 따따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모스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엑스트 영화 보셨습니까? 네. 왜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외치나 했는데 그것이 이제 SOS를 가리키는 그런 신호였던 것입니다. 모스부는 이렇게 짧은 따와 긴 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OS를 보면 S는 짧은 따가 3개예요. 그래서 따따따가 S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O는 긴 따가 3개예요. 따인 거죠. 그리고 S는 따따따. 네, 그래서 SOS를 하면은 따따따, 따따따가 되는 거죠. 이 짧은 따와 긴 따로 인해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A부터 Z까지, 1부터 0까지. 컴퓨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DNA도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로 정보를 입력을 해서 DNA가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네, 이 DNA를 이렇게 왼쪽에 이제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DNA인데요. DNA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4가지 분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염기라고 하는데요. 4가지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정보 신호인 거예요. 아데닌, 또 티민, 시토신, 구아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개,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정보가 되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원료인 아미노산을 지정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잘 이해 안 되시죠? 네. 아까 이제 3개, 염기가 3개가 모이면은 어떤 정보를 만들어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주고 이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 모이면 단백질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ATG 또 TTT 이렇게 써 있어서 이렇게 염기가 계속 이렇게 막 수없이 많은 염기가 이렇게 DNA 속에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3개씩 묶는 거예요. 이 3개가 하나의 정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TG 하면은 첫 번째가 A죠. 그럼 여기겠네요. 두 번째가 A 중에서 T.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G죠. 그럼 AT. 그 다음에 여기서 G를 찾으면
예, 여기네요. 예. 그래서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이게 정보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예. 아까 똑같죠? 아까 S가 따따따였는데 여기는 예, 따 대신에 ATCG와 같은 그런 암호를 썼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런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염기를 통해서 이게 정보가 되어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주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컴퓨터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든 그런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이게 너무나 이 DNA가 컴퓨터 프로그램과 너무나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할 뿐이지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전사나무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문자와 숫자 어떤 정보를 나타내 준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떤 부호가 어떤 정보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게 우연이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이것을 어떤 정보를 입력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의미인가요? 예, 이 정보가 우연히 생기지는 않죠. 가령 갑자기 따따따 신호가 들린다면 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냥 우연히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소리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급한 상황에서 SOS를 지금 보내고 있구나, 이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떤 정보가 담긴 그런 메시지가 오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있음을, 그 정보를 보낸 사람이 있음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자연스러운 생각 아닙니까? 컴퓨터 프로그램도 0과 1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이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 이게 우연히 이렇게 이런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없죠. 이 정보를 만든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복잡한 그런 정보를 만든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이 있다. 어떤 인격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구조적으로 원리적으로 비슷한 DNA, 이 정보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이 정보가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이 정보를 누가 입력을 했겠느냐, 정보를 입력한 사람이, 정보를 입력한 어떤 분이 계시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을 해볼 문제는 이게 DNA에서 아까 그 정보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되고 이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단백질을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과정이 정말 신비로워요. 그냥 이게 어떤 공장과도 조립하는 공장과도 같은데요. 이 100만 배, 수천만 배 작은 그러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미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조립 공장과 같은데 이게 정말 정교한 것이죠.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은 세포입니다. 어떻게 DNA에서 Here is a 단백질이 cell, the basic 만들어지는지 unit of all living tissue. 보겠습니다. In most human cells, there is a structure called the 60조 개 nucleus. 중에 하나, 세포를 들여다봅니다. The nucleus contains the genome. 핵이 있죠. In humans, 핵 the genome 안에는 is split between 23 pairs of chromosomes. 염색체가 있고요. Each chromosome contains a long strand of DNA, 이 tightly 염색체는 packaged around proteins called 실과 histones. 같은 염색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Within the 염색사를 DNA are sections called genes. 확대시켜 보면 These genes contain the DNA가 instructions for 이렇게 making proteins. 나옵니다.
이 DNA When a 가닥을 gene is switched 가지고 on, an enzyme called RNA polymerase attaches to the start of the gene.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It moves 이게 along the 유전 정보, DNA, 어떠한 making 단백질을 a 만들 strand of 것인지 하는 messenger RNA 정보가 out of 담겨져 three 있는 거예요. bases in the nucleus. DNA 이 원판을 바로 The DNA 사용하지 code 않죠. determines the order in which the DNA가 free 손상되면 안 bases are added 되니까. to the messenger 그래서 RNA. DNA를 복제를 합니다. This process is called 복제하는 과정도 굉장히 transcription. 신기해요. 이 복제판을 만들었잖아요. 복사본을 만들고 Before the messenger 여기서 바로 RNA can be 이루어지지 used as a 못합니다. template for the 이게 production 또 of 공장으로 proteins, 가야 돼요. it needs to be 설계도를 processed. 만들었잖아요. This 설계도대로 involves 만들 그 removing and adding 공장을 sections of 찾아서 RNA. 가야 됩니다. The messenger RNA 세포 핵은 then moves out of the 핵막이 nucleus 있어요. into the 그런데 이게 cytoplasm. 핵공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공간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Protein 우연하게 빠져나가는 factories 것이 in the 아니라 cytoplasm, 정확하게 called 핵공을 ribosomes, 통과를 해서 bind to the 빠져나갑니다. messenger RNA. 그리고 조립 공장이라고 하는 The 리보솜에 ribosome reads the 도착을 code in the 하고 messenger RNA 또 to 신기하게 이 produce a chain 리보솜은 made up of 그 amino 정보를 acids. 읽는 거예요. There are 20 different types of amino acid. 아까 이제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Transfer 아미노산을 RNA 지정을 한다고 molecules 그랬죠. carry the amino acids to the ribosome. 네. The messenger RNA is read 세 3 bases at a 개의 time. 아미노산 그것을 As each 읽어가지고 triplet is read, 세 a 개의 염기를 transfer 읽어서 RNA 어떤 delivers the 아미노산인지 corresponding amino acid. 그것을 예, This is added 찾아서 to a growing 붙입니다. chain of amino acids. 이렇게 찾아서 그 단백질의 원료인 아미노산을 이렇게 붙이게 Once the 되면서 last amino acid has been added,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the chain 겁니다. folds into a complex 적어도 3D shape 150개 to 이상 form the 의 protein. 아미노산 또는 수백 개, 뭐 수천 개 이렇게 모여야 단백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백질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3차원적인 구조가 완벽해야 돼요. 어떤 열쇠와도 같아요. 열쇠를 작동을 시킬 때 모양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끼워야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처럼 이 구조적으로 3차원적으로 휠 때는 휘고 펴질 때는 펴지고 해야 이게 세포에 들어가서 어떠한 또 기능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자, 이 DNA에 담긴 이 유전 정보가 어떻게 이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 신비롭습니까? 예, 저는 정말 이 영상 보면서 정말 신비롭고 기이하고 좀 놀랍다 그런 생각을 또 다시금 또 해보게 됩니다. 단백질의 생성은 정말 단순한 과정이 아니에요. 예. 원판을 사용하면은 DNA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되죠? 유전병 걸리는 거예요. 이게 DNA 그 염기 서열 중에 하나만 고장 나도 눈 색깔이 바뀌어요. 예. 또 골이 뼈가 잘 형성되지 않아요. 골수 형성 부전증도 생길 수 있어요. 예. 그 수많은 염기상 약 30억 개의 염기쌍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뭔가 변화가 돼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복사가 되어 가지고 이제 핵공을 통과해서 세포질로 이동하고 거기에 또 조립 공장이 또 딱 있어야 돼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이 아미노산을 그것을 어떻게 또 그 정보를 읽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아미노산은 지정한 아미노산 3개씩 딱딱 해가지고 여기는 어떤 아미노산, 여기는 B 아미노산, C 아미노산 해가지고 딱딱 지정을 해서 정확하게 그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확률을 따져보면 이제 진화론은 이제 우연하게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놔두게 되면은 뭔가 확률적으로 안 되다가 우연하게 그게 딱 되는 바람에 우연하게 딱 되었어. 그래서 딱 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쌓이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확률적으로 이게 또 불가능합니다. 전 지구의 모래 알갱이 수가 몇 개나 될까요? 해수욕장 가면 모래가 완전 모래사장이잖아요. 그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들 또 사막 보면은 다 모래 알갱이들이잖아요. 그 모래 알갱이들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10의 22승계입니다. 이게
사실 좀 감이 안 오는 숫자예요. 우주의 모든 원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별들의 수 아닙니다. 예, 원자의 수 10의 82승계라고 합니다. 이게 이 82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냐? 공이 1 뒤에 0이 82개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감이 지금 안 오십니다. 자, 우리가 돈 한 1억만 있으면 좋겠고 1,000억 있으면 너무 좋겠고 한 1조 있으면 남부러워 할 거 없겠죠? 자, 1조는 공이 몇 개가 있을까요? 공이 1억은 공이 9개 붙었습니다. 그 많은 1억도 공이 9개밖에 없어요. 1조는요, 공이 12개 붙었어요. 아까 전 지구에 있는 모래 알갱이가 공이 22개 붙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우주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에 있는 그 원자의 숫자는 공이 82개 붙어야 돼요. 근데 아까 이제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된다고 했는데 이 아미노산 150개가 모여서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10의 164승분의 1이에요.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연구한 거예요.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확률적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하실까봐 이게 설명을 왜 164승분의 1인지 설명을 안 드릴게요. 펩티드 결합이 되냐 안 되냐, 그 10의 45승분의 1. 또 L 아미노산과 D 아미노산이 있는데 L 아미노산만 사용하니까 그것도 10의 45승분의 1. 또 정확한 그 필요한 20개의 아미노산 중에 인체 아미노산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 필요한 아미노산이 그 자리에 그게 와야 되니까 20개 20개 중에 하나니까 또 다음에는 또 곱하기 또 20개 중에 하나 해가지고 20번을 150번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근데 또 교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또 이렇게 10의 74승분의 1이 되고 이걸 다 더하면 10의 164승분의 1이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얘기죠. 우주의 모든 원자들의 합한 그러한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실상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연하게 아미노산에서 어떤 특정한 단백질 하나가 합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 정보량의 신비로움을 볼 수 있어요. 혹시 게놈 들어보셨어요?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왜 한 10년 전쯤에 크게 막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진이 그리고 옴의 합성어입니다. 진이 유전자이고 옴이 전체를 뜻해요. 이전에 삼성에서 핸드폰 만들 때 옴니아라고 이렇게 핸드폰을 만들었었어요. 이제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 모든 것을 막 다 할 수 있다, 막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옴니아라고 했는데 그 옴이 이제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게놈의 의미는 유전자의 총합, 어떤 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다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게놈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어떤 한 우리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 유전 정보를 다 알게 되면은 뭐예요? 어떤 유전자는 무엇을 발현하고 또 귀 모양, 뭐 머리카락 모양, 눈 모양, 또 어떤 질병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유전병을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사람의 수명도 예측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당뇨가 언제 걸릴 것인지, 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 정보들이 이렇게 이제 연구를 이제 한 거죠. 근데 한 사람의 유전 정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또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이렇게 DNA는 ATGC라고 하는 아까 01처럼 코딩되어 있는 ATGC로 코딩되어 가지고 어떤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ATGC 이게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이렇게 계속 막 밝힌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건 AT 순서를 계속 밝힌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작은 크기로 이렇게 계속 밝힌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근데 모양이 뭐와 비슷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101010000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와 컴퓨터 코드와 비슷해요. 예. 볼 수 있죠? 근데 한 개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염색체, 이 DNA 정보가 어느 정도나 되냐? 책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가령 한 책을 한 페이지에 500자 정도의 글자이고 10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한 책으로 만든다면 세포 하나에 담긴 DNA의 정보량은 이러한 1000쪽 페이지의 책이 몇 권이 들어갈까요? 예, 1350권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유전 정보가 이렇게 세포 하나에 담긴 유전 정보가 방대한 거예요. 네. 요즘에 이렇게 그 뭐 SD 카드, 뭐 반도체 칩이 있잖아요. 예. 1테라도 나오고 2테라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과학 기술이 막 이렇게 발달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크기가 비교가 안 돼요. 예. 유전자가 반도체만한 크기면 수없이 많은 그런 정보를 더 담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은 60조 또는 100조 세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다 합하면 책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될까? 여기 커다란 협곡이 보입니까? 이게 이제 그랜드 캐년입니다. 정말 이 가서 보면은 정말 장관이라고 그래요. 깊이가 거짓말 한 2km 정도 돼요. 계곡의 깊이 보는데 계곡의 위에서 서서 아래를 보는데 한 2km 정도 돼요. 네, 길이가 서울에서 한 부산 정도의 거리가 되고요. 너비가 한 6에서 한 30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가진 그 DNA의 정보의 총합 책으로 표현해서 이 공간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책으로 막 채워본다면 40번을 이렇게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정보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이 DNA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DNA만 뽑아본다면 스푼으로 우리 인체의 DNA만 뽑아본다면 스푼으로 한 두세 수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한 공간 안에 이렇게 많은 그 정보들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세포 하나가 가진 그 염색체의 길이는 2m입니다. 근데 60조 개니까 한 사람의 DNA는 지구를 몇 바퀴 돌까요? 곱하기 60조를 해야 되겠죠? 지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DNA를 늘려 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감았을 때 500만 번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도로 응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면 이게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를 확대시켜 보면 굵은 가닥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굵은 가닥을 확대시켜 보면 염색사가 정말 막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염색사를 확대시키고 보니까 어떠한 이제 실패가 있고 실패에 실을 막 감잖아요. 이 실타래를 이렇게 막 감잖아요. 그것처럼 이 동그란 이 단백질에 이렇게 실타래가 감긴 것처럼 염색사가 이렇게 막 감겨 있으면서 고도로 응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염색사가 바로 이렇게 유전 정보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네.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지
알 수 있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디지털 정보, 우리가 구글에, 뭐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모든 정보들을 과학자들이 이 응축 기술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DNA를 이용해서 지금 뭐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저장 정보를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 세상에 동영상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데 DNA 응축 기술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디지털 정보를 2kg 안에 다 넣을 수 있다. 지금 인류가 처음 생존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말하는 그 언어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모든 언어들을 다 저장해도 남는다. 는 것입니다. 이게 2017년도 인터넷 기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그 대장균에 있는 DNA를 DNA가 이제 ATGC를 01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g 정도면 한 1000기가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1kg 정도 되면 모든 데이터를 다 담을 수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많이 놀랍죠? 네. 참 어떻게 DNA에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런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연히 이렇게 되었을까요? 시편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를 못대해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라. 정말 놀랍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오묘하다. DNA가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과학자입니다. 아까 이제 게놈 프로젝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게놈 프로젝트 연구의 총 책임자예요. 근데 이 DNA 이 염기 서열을 분석한 이 과학자가 말하기를 뭐냐면 DNA는 하나님이 생물들을 창조한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어다. 예,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생물들을 창조한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언어다. 이 DNA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능이, 형태가 결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기록한 그런 정보요, 언어인 그런 것입니다. DNA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요소입니다. 그것은 집의 설계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구조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정보의 창보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집을 지으려면 이 집을 짓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냥 막 지으면 됩니까? 예. 그냥 강아지 집, 우리 애완용 동물 지을 때는 그냥 뚝딱 하면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 엄두가 안 나죠. 금방 중단하게 되죠. 예, 돈 들고 설계사무소에 찾아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지어도 이렇게 설계도가 있어서 이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한 것은 설계도 없이도 돼요. 예. 근데 이런 정교하고 복잡한 어떤 작품을 만들려면,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려면 그 만들어
수 있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네, 이 설계도는 그냥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설계도를 만든 어떤 설계자가 있습니까? 오랜 시간 두면 이러한 어떤 복잡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설계도가 그냥 막 저절로 막 만들어집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계도는 반드시 설계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더 복잡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설계도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의 기능, 형태, 구조를 보여주는 그런 설계도입니다. 맞습니까? 아까 콜린스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완전한 설계도다. 이 설계도대로 사람의 모습이 결정이 되어지더라. 구조가 결정이 되어지더라. 그러면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설계도를 만든 설계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NA를 통해서 볼 때 이 DNA를 만든 이 사람을 만든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약간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한번 이러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앞에 처음 드린 그 찬양 이렇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